교과서엔 안 나오는 잊혀진 역사 이야기. 오늘은 당시 사람들에게 생마라고 불렸을 정도로 지저분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자 뉴라이트들이 말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100년 전부터 주장해온 친일파 박중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72년 몰락한 어느 향리 가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개화 사상에 흠뻑 빠져있던 그는 25살의 관비 유학생으로 일본에 건너가 유학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때 근대화된 일본의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린 그는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군 고등 통역관으로 참전하게 되죠. 이후 진주 판관, 농상공부주사, 군부기사를 거쳐 대구 군수가 된 박중양은 갑작스럽게 대구 읍성 철거를 주도하게 됩니다. 당시 대구의 상권은 성하는 조선 상인들이 성밖은 일본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일본 상인들은 성밖 상권에 그치지 않고 성안까지 진출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매력에 흠뻑 빠져있던 박중양은 일본 상인들에게 좋은 먹잇감이었죠. 곧이어 일본 상인들의 본격적인 요구가 시작되었고 박중양은 이 요구를 받아들여 대구 읍성을 철거해버립니다. 이 덕분에 성 밖에서 활동하던 일본 상인들이 성내 지역으로 대거 진출하게 되죠. 당시 도시의 읍성은 도시의 경계를 구분짓기도 하지만 해당 지방을 방어하는 국방시설의 역할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즉 대구 읍성을 철거했다는 것은 대한제국의 안위와 백성들의 민생을 일본에게 그대로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이었죠. 이때부터 박중양은 본격적으로 친일파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으로 이토 히로부미의 총애를 받게 된 그는 평안남북도 관찰사, 전라남도 관찰사 등 각종 요직을 차지하며 승승장구했고 1910년 병술국치로 대한제국이 일본의 손에 넘어가자 더욱 노골적인 친일행각을 이어갔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만세운동 해산과 강경진압을 요구하는 자재단을 조직해 이끌었고 대표 친일단체로 손꼽히는 조선임전보국단의 고문이 되어 일본을 위해 학병으로 출전할 것을 조선인들에게 요구했으며 이러한 행보로 인해 친일파들의 최고직책으로 불리던 중추원 참의까지 올라간 것도 모자라 제2의 중추원으로 불렸던 시국대책조사위원회에 들어간 단 11명의 조선인 중 1명으로 뽑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악행이 비단 친일행각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1924년 충북도지사로 부임한 지 2달째 되던 날 속리산에 방문한 그는 비포장도로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자 해당 지역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해 길을 닦도록 지시합니다. 당시는 농번기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도 손이 부족했던 시기였지만 박중양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약 일주일가량 강제노역을 시켰으며 노역에 대한 비용조차 지불하지 않았죠. 이 사건은 애교에 불과했습니다. 박중양의 악행은 속리산 법주사에서 정점에 이르렀죠. 그는 조선 총독부 사이토 마코트 총독을 데리고 속리산 법주사를 찾아 술자리를 벌였습니다. 이때 그의 눈에 20살의 여승 양순재가 들어왔고 잠시 후 그녀를 데려가 겁탈하죠. 이후 이 여승은 분노와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은 3개월이나 지나서야 알려졌고 세상은 그를 생마지사라고 조롱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중양은 여전히 중추원 참의직을 이어가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렇게 마치 자기 세상이라도 되었다는 듯 온갖 악행이란 악행은 다 저지르고 다녔던 박중양은 광복 이후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낙인 찍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규탄을 받게 됩니다. 보통의 친일파라면 이런 경우 자취를 감추거나 잘못했다고 싹싹 빌거나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박중양은 달랐죠. 그는 자신이 친일파임을 당당하게 인정한 뒤 엄벌을 요구했고 심지어 일본 제국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일본을 변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남긴 망언들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으며 최근 뉴라이트라 불리는 이들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할 때 이 망언들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백성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대한제국 같은 나라에는 충성할 필요가 없다. 일본으로 인해 양반, 상놈 같은 신분차별과 지역차별이 사라졌다. 이토 히로부미는 인격자였고 조선 총독부의 통치는 관대했다. 현재 조선 총독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은 일본인에 대한 맹목적인 편견일 뿐이다. 이완용은 매국노가 아니라 나라를 부지하고 백성을 구한 영웅이다. 이런 박중양의 뻔뻔함에 반민특위 조사관들은 물론 판사들과 방청객까지 모두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중양이 그렇게 찬양하던 일본 역시 지역 갈등과 차별이 만연했고 신분제를 폐지했다지만 여전히 부라쿠민을 차별했습니다. 또한 대한제국의 멸망을 가리켜 백성의 권리를 지키지 못한 나라라고 비판했지만 일본 역시 전쟁에 반대하는 자국민을 비국민으로 몰아 억압했고 군인들에게 카미카제를 강요하는 등 백성의 권리를 지키지 못한 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중양은 대한제국에 대해서만 신랄하게 비판할 뿐 일본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았죠. 그가 가졌던 신념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친일 경찰들의 습격으로 인해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단 한치의 반성도 없이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던 박중양조차 아무런 죄값을 받지 않고 석방되었죠.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된 박중양은 독립투사들을 조롱하는 자료를 배포하는 등 여전히 인간이하의 행동들을 이어가다 1959년 87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무려 100년 전부터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던 생마지사 박중양.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